안녕하세요. 시사파 추봉기입니다. 지난 23일 중공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적극적으로 중공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요? 대만을 압박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은 그 누군가 당과 국가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3일 중공군 폭격기 8대, 전투기 4대가 대만 남서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중공 군용기는 거의 매일 대만 해역을 침공했지만 일반적으로 초계기 한두 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HUK 폭격기 8대, 젠16 전투기 4대, Y8 대잠 초계기 1대 등 모두 1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격한 HUK 폭격기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대만을 상대로 한 중공의 첫 번째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는데요. 중공은 의도적으로 신임 미 국방장관 취임 직후를 택한 것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밤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미국은 중공이 대만을 포함한 이웃을 협박하려는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중공이 대만의 선출직 지도자와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보 및 가치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민주국가인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미국은 대만 국민들의 희망과 이익을 위하여 양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대만이 자체 방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매우 확고해 대만 해협 및 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성명서만 발표하고 중공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중공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바이든은 중공의 도발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공군은 동해 방공 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 구역을 항행하는 항공기는 중공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방어적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미일 모두 대응적 차원에서 전투기를 방공 식별구역으로 파견하면서 이에 항의했습니다. 11월 29일 미국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구역을 통과하는 미국의 상업용 여객기에 중공의 새로운 비행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동해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할 때 중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인데 사실상 중공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한중일 3국을 순방했습니다. 시진핑 당국은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았고 바이든은 방문 당시 우리가 양보하자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달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시진핑으로 하여금 3국을 모두 만만한 상대로 여기게 했을 것입니다. 2016년 오바마가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에 갔을 때 중공은 고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릴 트랩을 제공하지 않아 오바마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 트럼프는 한 선거 유세에서 중공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트럼프를 자금성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도자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황제 대접이었습니다. 시진핑은 2018년, 2019년의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직접 트럼프에게 화해를 요청했고 2020년 초에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중공은 이후 미중 간 디커플링, 즉 미국의 일련의 제재 직면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진핑을 비롯한 중공 고위층은 트럼프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군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입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공의 군용기가 대만을 상대로 기습 도발을 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공이 실제로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이 전쟁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정치적 파장이 크고 내부 통제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으로 좁혀오는 포위망은 결국 중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대 야스히로 마츠다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22년은 시진핑이 집권 3기로 접어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시진핑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츠다 교수는 미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만을 공격하거나 점령하고 통치할 능력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향후 2년 이내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공군은 최근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을까요? 추측컨대 중공은 바이든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통제 가능한 군사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진핑이 처한 중국 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에게 무언가 위기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누군가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려 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한 달 동안 정치 삼력을 3번이나 언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사이트 가장자리에 실었습니다. 정치 삼력은 정치 판단력, 정치 통찰력, 정치 집행력을 가리킵니다. 이 기사는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다. 일부 부패 분자들은 이익 집단을 결성해 당과 국가 권력을 절취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정권의 성격까지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중공과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화통신의 이 같은 직설적 언급은 시진핑의 처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신화통신의 기사 첫 번째 소제목은 질 수도 없고 결코 지면 안 되는 투쟁으로 공산당 내부의 투쟁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소제목은 부패 문제의 배후에는 종종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투쟁의 도구라는 점을 직접 알리고 또한 강력한 정치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당과 국가의 정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올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자오러지를 기용해 당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반부패 운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1년도로 내린 처분을 보면
공산당 내부의 시진핑과 맞서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화통신은 덩후일인 충칭시 공안국장, 원거동 전 칭하이성 부성장, 루커창 인민은행 부행장 등이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당에 충성하지 않으며 일부는 소집단을 만들어 우정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적발된 내부 반부패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시진핑이 서둘러 이들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 투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중공 당 내에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이 연임의 성공에 중공을 해체시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중공 바이러스 방역, 미중 관계, 그리고 경제까지 망치는 실정 때문에 당내에 반대 세력이 생겼고 이들이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은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시선을 외부로 돌려 생존을 도모합니다. 마오쩌둥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생존을 도모했듯이 말입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엄두는 내지 못하겠지만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작은 나라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공을 저지할 수 있는 나라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점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